저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생활비 학자금을 제가 다 마련을 했습니다. 네, 장학금 내역인데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냈고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은 장학금 냈고 국가별로도 있습니다. 슬프게도 저는 공부를 잘했던 학생은 아니었고요. 스펙이 그럼 대단한 거 아니야? 과제 제출 16초 전 지금 제출했습니다. 방금 제출했습니다. 진짜 꿀팁인데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대학생활 꿀팁, 본격 대학교 뽕 뽑고 다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 4학년 1학기를 마친 상황인데요. 이 지금까지 생활비 학자금을 제가 다 마련을 했습니다. 네, 장학금 내역인데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냈고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은 장학금 냈고 국가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학교 장학 제도들을 잘 이용을 해서 아이패드도 사고 에어팟도 사고 랩탑도 사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남들처럼 할 거는 사실 다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습관은 미리 잡아두시길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자금에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학교가 아직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졸업할 때 다 청산을 하려고 일단은 저의 자금들을 예금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 그러면 네가 공부를 잘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져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슬프게도 저는 공부를 잘했던 학생은 아니었고요. 스펙이 그럼 대단한 거 아니야? 과제 제출 16초 전 지금 제출했습니다. 방금 제출했습니다. 이런 거 하고 또 며칠 미루고 이런 평범한 학생이었던 저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대학교 등록금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아까웠거든요. 사실 4년을 다니면 8학기를 다니는 건데 거의 3천, 4천, 5천 이 정도잖아요. 사실 저희는 학생이고 열심히 알바해도 벌어봤자 50인 그래서 돈이 너무 아깝다 보니까 학교를 진짜 뽕 뽑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수 전공을 시작하게 됐고 3학년 때까지는 제가 풀학점을 쭉 꽉꽉 채워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나라도 더 들으면 어쨌든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지원들을 통해서 진짜 돈을 싹 다 내가 빼가겠다라는 일념으로 이것저것 진짜 많이 알아보고 찾아본 것 같아요. 등록금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제가 말하는 내용들을 꼭 저는 예비 대학생분들 또 지금 재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보고 같이 함께 실행을 해나가신다면 등록금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제가 열심히 썼거든요. 그만큼 얻어가시는 게 많은 이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뻔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성적 장학금 받기. 네, 용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하신다면 저는 알바보다는 학업에 충실을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묻는다면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300에서 많으면 500 막 더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성적 장학금 받으면 장학금의 거의 50%에서 많으면 100%까지 학교에 따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150만 원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면 뭐 400만 원까지 돈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현 최저시급이 10,000 원이 안 되고 학기 생활이 약 3개월에서 4개월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말 알바를 제가 오후 4시부터 예를 들어 10시까지 한다고 총 6시간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달에 거의 50만 원? 4개월이면 약 200만 원이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등록금이 전액 지원이다 하면은 약 300에서 4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알바를 하는 것보다 100에서 200만 원 이상을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알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값진 경험도 있지만 어쨌든 대학생이라면은 학업에 충실하는 시간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르바이트보다는 학업에 충실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내가 둘 다 잘 챙길 수 있다 하면은 둘 다 하는 거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저는 진짜 안 됐어요. 과제는 많고 주말에만 특히 바쁘잖아요. 저희 평일에는 그나마 한가한데 주말에만 너무 바쁜 시즌이라 학교에서도 바빠, 주말에서도 바빠 이러니까 그냥 제출하면서 살다 이러면서 제출하기 잘한 거지 하면서 학교를 저는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장학금은 절대 못 받을 것 같다.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저도 공감이 되고 사실 성적 장학금을 뭐 공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딱히 드릴 말씀이 없지만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너무 간단한 건데 학교 홈페이지를 꼭 자주 접속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1학년 때부터 엄청 열심히 찾아봤던 것 같아요. 공지사항들 많이 보면은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게 학교 홈페이지에 싹 다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심심할 때마다 그냥 저희 대학교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어쨌든 학교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 경쟁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뭐 해봤자 뭐 떨어질 텐데 그거 시간 낭비 아니에요? 라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잘 붙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붙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먼저 첫 번째로 생각보다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보는 사람이 적습니다. 특히 새내기 분들을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새내기 시절을 겪어봐서 알지만 학교 생활 적응만으로도 벅찬데 어떻게 홈페이지 보고 뭐 장학금 보고 이러겠어요. 그리고 또 새내기여서 오히려 잘 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새내기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학교 프로그램 열심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지사항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쓸데기 없는 것도 올라올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묻혀서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그런 공모전 대비 경쟁률이 진짜 낮습니다. 이 퀄리티로 과연 붙을까? 라는 게 충분히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경쟁률이 높을까봐 시도조차 안 했던 시절이 저도 있었는데요. 그 두려움을 깨고 시도를 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다들 생각보다 참여를 안 하는구나. 걱정하시지 말고 일단 시도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먼저 학교 서포터즈 활동, 서포터즈 같은 것도 소정의 활동 지원금을 줍니다. 30만 원에서 많으면 100만 원까지 제가 봤던 것 같고요. 대학교 내에 많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부서의 서포터즈입니다. 분야와 부서는 엄청 다양하니까 한 번쯤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들 많이 만들고 싶다 이런 로망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대학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사귈 수 있고 등록금도 벌고 아주 일석이조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람들과 엄청 교류하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라 사람들 만나는 활동들은 사실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내 공모전, 스터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다른 학교들도 있을 텐데 저는 교수학습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되게 장학금을 많이 주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스터디, 창업 공모전 이런 것들도 많았고 교육 한 번만 들었는데 막 1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이랬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양을 열심히 듣고 후기 남기는 그런 서포터즈 활동도 했었고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많으면 100만 원까지 줘서 한 달에 사실 몇 시간만 투자해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진짜 쏠쏠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막 100% 다 붙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무언가를 한번 작성해보고 만들어보고 제출해보고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팀플 할 때나 과제 할 때, 레포트 작성할 때 진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되게 열심히 해서 2학년 때 등록금도 다 벌고 아이패드도 제 손으로 작품 싹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샀습니다. 대학교 설문조사나 이벤트를 많이 참여하시는 거를 권하는데요. 학교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설문조사 다들 많이 받아보시지 않았나요? 이게 학교 홈페이지에도 자주 올라오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하지만 저는 합니다. 왜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생각보다 경쟁자가 많지 않아서 기프티콘에 당첨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족족 설문조사 해두잖아요. 스타벅스 커피 세트, 던킨 도너츠, 버거킹 막 다 퍼주기 때문에 카페 가격을 아껴 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에서 하는 것뿐 아니라 대학교랑 같이 연결된 기관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도서관에 있는 논문 사이트나 여러 가지 해외 논문 사이트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활용 강의 같은 거를 학교 내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강의를 듣고 퀴즈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은품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아이패드, 버즈, 에어팟, 커피 상품권.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버즈가 막 학기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근을 해가지고 12만 원을 벌어갔던 거 있죠. 학교에서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학기 초에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마감 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또 마감 기한 안에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적절히 잘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모두 다 아실 국가장학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원 시기 놓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한국장학재단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일반 상황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황 학자금 대출 다 1.7입니다. 이자 지원이라는 제도가 경기도에는 있거든요. 경기도 이자 지원까지 내가 받게 된다 한다면은 거의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비 대출이 이게 한 학기에 150만 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50만 원 받아서 예금을 내가 1학년 때부터 넣어놨어요. 4년 동안 예금을 해놓으면 원금보다는 이자가 더 많이 있을 거니까 이자를 지원을 해준다 한다면 내가 그래도 몇만 원을 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막 무작위로 대출을 하시면 안 되겠고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 잘 알아보시고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생활비 대출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노트북이 진짜 갑자기 망가져서 과제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생활비 대출을 제가 급하게 다 받고 노트북을 중고로 샀습니다. 근데 이자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저도 대출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속이 너무 쓰렸거든요. 이렇게 내 노트북이 이렇게 나약하다니 하면서 어쨌든 이런 대출 시스템이 없었다면은 저는 알바를 4개월 더 해서 노트북을 했었을 것이고 PC방에서 4개월 동안 과제를 하고 열심히 막 쿠팡을 뛰고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한 거죠. 대출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으나 기준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했던 거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국가근로장학금을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이게 알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지에서 내가 일을 하면은 장학금 형태로 알바비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소득분위가 되어야지 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8구간 이상만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모두 한국장학재단에 잘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이 영상 끝나시고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만 된다면 꼭 해보시기를 너무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알바에 비해서 사실 강도가 진짜 낮아요. 제가 뭐 치킨집 알바도 해보고 편의점도 해보고 카페도 해보고 또 뭐 해봤더라 화장품 알바도 해보고 이것저것 제가 여러 알바들을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알바에 비해서 강도가 진짜 낮아요. 아르바이트는 계속 몸을 사실 움직여야 되는 게 많잖아요. 몸 쓰는 게 많은데 근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앉아서 하는 사무직이기 때문에 몸 쓰는 게 힘드신 분들에게는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시키시는 일 하고 남는 시간에는 과제하고 뭐 공부할 거 하라 하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랬거든요. 사장님이 나한테 알바비를 주는 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에게 장학금 형태로 알바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로지에 있는 뭐 교직원 분들이나 근로지에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따로 또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여가 많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 고강도로 시키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성실히 안 하면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를 하는데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막 매뉴얼 정리 열심히 다시 하고 막 그거 인덱스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좋게 봐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할 게 없어요. 제가 열심히 할 거를 파밍을 하려고 해도 너무 할 게 없어. 교내 근로 같은 경우에는 최저 시급으로 제공을 해주고 둘 다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근로가 시급이 더 높아서 경쟁률도 더 높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지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보시면서 좀 강도가 높지 않은 근로를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소득 분위가 제일 중요해서 내 분위가 좀 경쟁력이 없는 분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경쟁률이 낮은 근로지를 지원을 하는 거를 권해를 드려요. 분위기가 내가 높다 하면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부서를 신청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국가근로 선택 기간이 따로 있는데 원하는 근로지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또 몇 명이 선택한지도 나와 있어요. 자신의 소득 분위에 맞는 전략적인 지원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장학금들이 많아요. 인문백령 장학금, 뭐 희망사다리 장학금, 뭐 대통령과학 장학금 쭈루룩 있거든요. 다양한 장학금인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 하면은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꿀팁인데 인문백년 장학금에 사실 저는 큰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뭐냐? 등록금 전액 지원에 우수 선발 시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 1학년 때랑 3학년 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1학년 때는 이 장학금의 존재를 사실 알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내놓으라 할 스펙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무스펙이고 이러니까 너무 감자 대학생이다. 신청해도 붙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신청조차 안 했는데 제가 돌아간다면 무조건 신청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학교 내에서 선발을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몇 명만 뽑겠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대학교 내에서 경쟁하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겠죠. 특히 1학년 새내기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게 이 장학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태반일 거거든요. 그러면 경쟁률도 엄청 낮았겠죠. 그리고 그들도 다 무스펙이었기 때문에 열심히만 쓴다면 붙을 확률이 높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작에 제가 알았더라면 내 아르바이트를 쭉 쉬었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3학년 때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사실 큰 스펙이 없기도 했고 당시에 너무 급하게 막 친구들이랑 놀다가 또 제가 엄청 잘 미룬다 했잖아요. 그거 쓰다가 막 5시가 마감인데 4시 30분에 제출하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제 큰 스펙이라면 학교 열심히 다니고 알바 열심히 다니고 이게 끝이었기 때문에 근데 학교 내에서 일시 지원으로 1학기만 지원해주겠다라는 공고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썼던 지원서를 또 다듬어서 다시 올렸는데 다행히 붙어서 제가 3학년 1학기인가 2학기를 공짜로 감사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소개해드릴 건 희망사다리 장학금이라는 제도거든요. 이거는 중소기업을 근무하거나 창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조건 하에 이것도 학기당 6개월로 치거든요. 한 학기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2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장학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남은 대학 생활을 이 장학금을 신청을 해서 다닐 예정이었으나 제가 창업 지원용으로 했는데 그게 TU가 아예 빵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아예 진짜 물론 장학금 없이 그냥 내돈내산으로 등록금을 냈었는데 슬프네요, 갑자기. 근데 이것도 많이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취업 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또 못 받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뭐 이런 것도 있다 하시는 개념으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원이 가능했던 건 이 두 가지 장학금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장학금이 해당될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이나 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도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장학금 관련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도 맞으시고 시간도 널널하신 분들이라면 여러 장학금 찾아보시고 지원하고 싶은 장학금을 미리 알아본 뒤에 뭐 지원 기간이나 나에게 필요한 스펙은 무엇인가를 알아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쌓아놓으신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 서류들을 한 번씩 써본 경험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꽃이라고 하는 대외 활동 있죠. 저는 할 엄두를 못 내서 시작부터 안 했었는데 대외 활동 중에서도 활동비를 지급하는 대외 활동도 있거든요. 물론 활동비를 받으려고 대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으나 그래도 어딥니까 이게. 그래서 대학생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찾아보시면은 또 스펙도 쌓는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생활 뽕 뽑는 법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먼저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자 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 홈페이지 매일매일 접속하기, 장학금제도 잘 활용하기, 그리고 또 학교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하기,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뭐 설문조사들 열심히 해서 기프티콘도 받아가고 교외에 있는 그런 장학금들을 잘 알아보자 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장학재단을 잘 활용하자 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은 물론이요. 그리고 또 생활비 대출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렸고요. 국가근로장학금 꼭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여러 장학금들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외 활동도 있겠고 공모전들도 많이 참여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 주절주절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모쪼록. 사실 제가 이렇게 대학생활 뽕 뽑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부모님께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학업과 꿈이 있다면은 그 꿈에 집중하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는 것도 사실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취업하고 나중에 제가 지원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주식에 투자해달라. 마지막으로 꼭 다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지원 기간, 마감 기간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확인을 못해서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다가 놓친 프로그램과 장학금들이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을 같이 뽕 뽑기 위해 열심히 미리미리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학기는 이런 꿀팁들을 잘 활용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적응하느라 바빴는데요. 새로운 삶을 이렇게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근로도 하고 학교 공모전도 열심히 챙기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배운 것도 진짜 많았습니다. 국가근로를 하지 않았을 때는 또 아르바이트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해보고 싶기도 사실 했어요. 뭐든지 뭐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다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든지 잘 해보려고 했는데요. 사실 아르바이트는 몸을 쓰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 병행이 사실 진짜 힘들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알바 첫 달까지는 나 이거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뭐든지 경험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걸레질을 하나 하더라도 뭐 이렇게 물을 쓸더라도 이 방향을 쓸어야지 깔끔하구나 이런 것들을 진짜 사소한 건데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이 익숙해지는 기간 2개월, 3개월 이 정도로 진행을 하니까 내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찍먹만 해보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서 휴학 기간 동안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부업을 해보자. 차라리. 부업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까지 제가 여기서 풀어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는 제가 했던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부업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